정말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실 보상 플랜은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보상 플랜 안에 회장님의 그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네. 뭔가 제목은 거창한데요. 네, 보상 플랜입니다. 제가 이제 보상 플랜 공부하면서 사실 정말 감동을 받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처음 듣는 거라서 그냥 모든 회사가 다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들었었는데, 이제 보상 플랜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보상 플랜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회장님 천재다. 막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강의를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면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모아보면 회장님이 처음 회사를 만드실 때 일단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소비자든 사업자든 회사든 누구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열심히 하면 이 애터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 된다. 그리고 100년 가는 회사여야 된다. 이 100년 간다는 거는 3대 상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한 회사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100년 가고 100조 매출하는 그 회사를 초창기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상 플랜에 있어서는 일단 보상 플랜이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어, 저희 보상 플랜 특징은 이제 여기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1번 바이너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이너리가 이제 두 그룹을 만드는, 이제 마케팅 플랜인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그냥 누구나 어느 회사든지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 그룹 만드는 데도 있고, 뭐, 7그룹 만드는 데도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능력만 되면 계속해서 그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고,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네, 바이너리 구조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쉽고 간단한 구조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일단 쉬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만드는 거 그거 그렇게 정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걸로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누구든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한 단계로 내려가는 이제 보상 플랜이잖아요. 근데 이 무한 단계로 내려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주는 게 결국엔 이런 유지 조건이나 강제 조건이 없는 회사여야지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다른 회사는 이것이 하나도 없는 회사는 바이너리 구조에서는 애터미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회사들은 하나라도 만드는 이유는 회사 매출을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강제 조건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먼저 한 사람들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회장님은 이거를 정말 회사가 어려웠을 때부터 예, 없애고 시작을 하셨어요. 예,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제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회사는 예, 이렇게까지 성장하기는커녕 아마 초기에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지 못하고. 근데 제품이 팔려나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매출로 예, 결국에는 사업자들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예, 회장님의 생각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 사실 무한단계를 하는 회사가 저는 애터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회사도 무한단계를 외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무한단계로 내려가지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있으면 누구나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 조건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남아있지 않겠죠. 예, 이 강제 조건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예, 강제 조건 없이 무한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결국에는 예, 밑으로 밑으로 끝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인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소개 받다 보면 결국에는 글로벌로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내 노력이 아니더라도 예, 성공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한 단계와 글로벌 원 마케팅 이것이 결국엔 합쳐져서 저희가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무한 누적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무한 누적을 이제 사실 무한 누적이 내 코드의 포인트가 예,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 계속 누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수당을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주는 거, 그것이 무한 누적이잖아요. 근데 내 코드로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 내 밑으로 포인트를 내리라는 얘기고 그것이 파트너를 도와주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수당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첫 수당 받는 게 6만 원, 뭐 요새는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사업자의 포커스를 맞추면 큰 돈이 아니지만 소비자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어디에서도 주지 않는 돈이거든요. 어느 마트에서도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당을 맞춰서 그 사람이 애용자가 될 수 있고, 예,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이익이라는 거를 깨닫게 할 수 있고, 또 애용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수당을 맞춰서 사업자로 가는 데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당을 받고 이 수당이 어떻게 생겼지를 궁금해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 성공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이 6만 원, 5만 5천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에 정말 이게 좋은 도구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소비자가 예, 수당을 받고 그것이 사업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저도 이제 예,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조가 결국에는 저희가 백조 매출을 가는 데 있어서 큰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조 매출을 일으키는 거를 이게 소비자가 밑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이 안에서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만으로는 여기에서 애용자로 붙잡아 두기에는 그게 조금 힘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수록 싸고 좋은 제품들이 다른 유통망을 통해서도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통망과 우리 애터미가 차이점은 뭐냐면, 예,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캐시를 준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는데 이 상한선은 이제 제가 그 뒤에서도 후원수당을 하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상한선이 결국에는 무한 누적, 무한 단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상한선이 없는 회사들은 결국 무한 누적을 해줄 수가 없고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강제 조건이 있는 회사들은 일단 무한 단계로 못 내려가요. 그리고 상한선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너리 구조에서는. 왜냐하면 무한 단계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매출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 바이너리 구조에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확 많아지게 되면 결국엔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소실적 포인트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과부하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애터미 수당은 네 가지가 있어요. 예,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근데, 예, 여기서 이제 후원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후원수당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당이 일단 네 가지고, 그리고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인트로 이제 환산을 하면 포인트의 70%를 이제 정산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후원 수당이 총 매출 PB의 44% 가장 많습니다. 예. 수당을 일단 네 가지로 한 거는 다른 회사에 비하면 수당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가지수가. 예. 그거는 일단 보상 플랜이 쉬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두 가지 후원수당, 직급수당만 이해하면 저희 애터미 수당 다 아는 건데, 예, 굉장히 간단해요. 예. 후원수당도 어, 처음에는 이것이 막 표로 막 나와 있고 점수 나와 있고 엔가 나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알아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받아보면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후원수당은 일단 저희가 표를 보면 아실 텐데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회원 자격으로 받는 것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후원수당은 이제 제품 자랑하면 받는 수당이에요. 예, 밑에서 올라오는 하위 매출로 받는 건데 내가 자랑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소비자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무한누적으로 쭉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소실적의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내 올라오는 포인트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이렇게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이게 일곱 가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그러면 없어지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만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30만에서 이제 내가 점점 더 조직이 커져서 70만으로 가는 그 길에 결국에는 이제 50만 대 50만 아니면 70만 대 30만 해도 30만이니까 이 날아가는 포인트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날아가는 포인트가 구간마다 굉장히 많아지겠죠. 위로 올라가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더 많은 포인트가 쌓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이게 바이너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무한 단계를 실현 못 시키는 회사든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게 밑에서 올라온 포인트를 다 인정해주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과부하가 안 걸리기 위해서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10단계, 20단계 이렇게 단계를 끊습니다. 그래서 10단계까지는 100% 인정해주고요. 그 밑에 20단계까지는 50% 인정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20% 이상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끊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밑에를 끊는 게 아니고 위에를 끊었어요. 상한선을 끊어서 얼마 이상은 인정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상한선 이 위에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 위에 끊어서 날아가는 포인트가 또 많이 있겠죠. 이 위에 처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한선에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계속해서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야지 엔가가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구간을 잘 정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30만, 70만, 150만 이렇게 조금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600만, 2천만, 5천만 이게 간격이 점점 점점 커집니다. 예. 그리고 옆에 점수를 보시면 이제 점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 조금 작죠. 예. 이게 이제 상박 하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 에이전트부터 마지막 5천만까지 상한선까지의 매출을 보면 167배인데 점수는 20배 차이예요. 예, 이것은 똑같은 매출이 올라가도 점수를 밑에를 더 많이 줘서 밑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수당을 받으면 6만 원이잖아요. 이게 6만 원이 저희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메이 같은 경우는 첫 수당이 6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첫 수당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당이 6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점수에다가 N가를 곱하잖아요. 이 N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할 텐데 후원 수당도 N분의 1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N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터미 회사 같은 경우는 후원 수당으로 절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원 수당을 22%, 그러니까 매출의 22%, 그러니까 포인트의 44%를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날의 매출을 딱 줄 거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그날 수당을 받을 사람을 전부 더해요. 어떤 사람은 15점, 어떤 사람은 뭐 60점, 어떤 사람은 300점 받겠죠. 모든 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점수를 전부 더해서 그 매출을 점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1점당 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엔가예요. 그 엔가가 요즘에 한 4천 원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엔가는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회사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N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날아가는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점수를 따박따박 받는 것보다는 날아가는 포인트가 많아야 N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100만 원 매출이 올라갔는데 점수를 딱딱딱딱 맞춰서 포인트를 받는, 그러니까 점수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엔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똑같은 매출인데 점수가 적어지면 엔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날아가는 포인트가 많아야 엔가가 올라가니까 너무 날아가는 포인트에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원 수당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정말 균형 잡힌 분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분배라는 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돈이 돼야 되고 또 위에 올라가서도 그 위에 올라간 만큼에 상응하는 그 어떤 그 큰 금액이 있어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열심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밑에도 어느 정도 돼야 돼. 이게 골고루 잡혀야 되는데 저희 그 후원 수당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급수당인데요. 이게 직급수당이 일곱 가지예요. 직급수당도. 저는 직급수당도 저기 상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가 막 진짜 올라가기 힘든 막 그런 진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기 직급자가 제일 위에 있는 직급자가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만들면 더 만들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끝이 있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끝이 있고 딱 7개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급 수당에 이제 임페리얼 가면
이제 그 위에는 없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15일 동안 마감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한 달 마감인데 이게 회사가 15일 마감인 이유가 있을까? 예, 이거는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1년에 24번의 도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을 압축해서 예,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속도를 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속도를 올려서 빨리 성공하라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도 n분의 1 개념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직급수당이 총 매출 PB의 20%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직급마다 퍼센테이지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그 직급을 간 사람들만 n분의 1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해당 직급자 이상의 수로 그러니까 내 다이아몬드 마스터면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의 직급을 유지한 사람을 전부 다 더해서 그 수로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단독 배정 후 균등 분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를 그때 간 사람들끼리만 그 절반을 n분의 1 나눠서 이제 직급수당을 받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제 직급 가는 사람들이 사실 사업 초기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직급 간 사람들이 이상의 수로 나눠버리면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이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한 5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 이렇게 50만 원을 보장해야 결국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의 몰아서 초기 직급자에게 유리한 그런 분배 방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로열 마스터를 내가 유지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열 마스터 이렇게 직급 수당을 4개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 수당이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 예, 결국에 돈은 직급 수당에 있는 거. 예. 사업자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 의미가 결국에는 직급수당도 결국에는 직급수당으로 정해진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는 과부하 안 걸리고 35% 안에서 딱 직급을 나눠주는데 그 대신 35%를 꽉 차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급 프로모션인데요. 이거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 뭐 특별하게 없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로얄 마스터부터 후원 활동비가 있는 거예요. 후원 활동비가 있고 그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뭐 오피스텔 제공, 뭐 개인 비서, 운전기사 이런 걸 다 이제 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을까 회장님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영상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이거는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돼서도 그냥 일 안 하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파트너 후원하고 일해라. 저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도 열심히 해외 막 다 다니시면서 세미나 다니시고 파트너들 후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임페리얼 마스터 되더라도 열심히 후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파트너를 후원하는 일이 결국에는 저희의 너무 노후에 너무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이거는 사실 센터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회장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이게, 이 센터장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교육수당을 정하셨고, 그리고 교육수당으로는 돈을 벌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수당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수단까지 제가 예, 마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저희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그 보상 플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안에 저희 사업의 방법, 네, 계보도 내리는 법, 예, 그다음에 내가 매출을 누구한테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보상 플랜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드셨고, 예, 제가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는 조금 이제 너무 길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지금 벌써 10시네요. 죄송해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예, 근데, 이게, 회장님께서 그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를 알면 제가 좀 더 이걸, 내 사업에 적용을 시킬 때,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